네, 우리나라 이 정부의 R&D 사업 예산은 연평균 1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GDP 대비로 따져봐도 R&D 투자율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돈을 쏟아부은 만큼,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그런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연구소의 체질을 좀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R&D 투자 연구개발의 핵심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R&D 혁신 방안은 그동안의 R&D 혁신 방안과 달리 우리 연구 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내 전문가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투입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연구 성과와 사업화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안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연구 개발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학, 출연연, 그다음에 기업의 그 전부 연구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방안.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사업화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 대한 수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개발 현장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연구개발의 그 현장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이 잘 사업화로 기업의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 소위 말해서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데 예. 그런 고리들의 작용이 좀 적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R&D를 하겠다. 사실 뭐 다른 곳보다 대기업은 연구 개발할 뭐 자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자금이 제일 필요로 할 때 요 고비만 넘기면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중소중견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마케팅이 부족하다든지 자금이 부족, 여러 가지 그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소중견기업 중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연구개발 역량이 대기업과 달리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출연 연구소에서는 훌륭한 연구진들이 많고 연구 자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중소중견기업에 좀 포커싱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들이 그 중소중견기업들이 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히든 챔피언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 출연 연구소를 찾아가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중소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에 대해서는 그 1379 번호라는 저희가 그 출연연의 어떤 공통 그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1379 국번 없이 전화를 1375. 돌리시면 1379 779, 1379. 79입니다. 1379번입니다. 79번에 네. 돌리시면 기본적으로 25개 출연연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그 수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부터는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25개 출연 연구소뿐만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모든 그 연구개발 산업화 실용화 관련되는 기관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에다 연락만 하시면 연결을 그 적합한 기술 내지는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중소중견기업에 돈이 더 들어가면 그동안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대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글로벌로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나름대로 훌륭한 그 사내 그 연구 시설과 연구 장비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들이 그 연구 인력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예. 장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뭐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이나 정부가 여유가 많으면 다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특히 이제 R&D 같은 건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슨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예, 예. 해왔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 이성규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처럼 바꿔나가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혁신적인 건데 아까 뭐 이성규 기자도 전했습니다만 어떤 연구소인지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해 독일의 주시죠.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그 주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전문적인 연구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요를 항상 받아서 같이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그 연구소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출연 연구소가 그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당장 기업이나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출연 연구소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임무로서 그 지역이나 그 전국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R&D 관련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지금같이 그냥 그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 자금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이 어떤 자금도 수탁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브라운호퍼가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커싱을 두고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곳이 과학기술전략본부라고 하던데 전략본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부처 단위는 아닌 그건 거죠? 아닙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과학기술전략본부라는 게 부처 단위 아니면 별도로 그 독립해서 이런 기관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이 국민 경제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독립돼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어차피 이제 창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 안에서 운영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다른 부처 아래 연구 개발을 하는 다른 부처와의 어떤 그 심판 선수론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연구 개발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나 그 예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본부를 구성하겠다는 다른 그런 뭐 민원이나 이런 거 좀 안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한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표 이제 전 대표 시절에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같이 갔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사례를 든 게 있었어요. 어느 한 과학자가 이 중소기업이죠. 지금과 똑같이 R&D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그러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그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 나오셨어요? 저도 이 대학 나왔는데요.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잘 통했다는 거예요. 이 자금 지원의 어떤 투명성, 사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지원 학연 뭐 혈연에 따라 가지고 뭐 정부의 예산이나 자금이 지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개발 과제도 선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요. 결국은 그 성과 평가의 문제라든지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그런 어떤 공정한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 어떤 그 부정 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위 말 우리 그 우수한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국가의 어떤 그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예.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지난 월요일이었죠. 10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에 그 네이버가 이제 주축이 됐다고 하던데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경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는 그 미래의 어떤 그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인데 활용하기 따라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 빅데이터가 지금도 무수무수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근데 문제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의 어떤 구조가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그 포맷이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를 관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대한민국에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으는 포털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현된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보듯이 굉장히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서비스 분야, 상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어떤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분석 기법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느 정도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부 17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10곳이 10곳이 됐습니다. 이제 한 네. 7곳 남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개소가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여름까지 이제 17개가 이제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과거에 보기 드물게 하여튼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어떤 혁신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요. 뭐 지금 성과를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좀 너무 이른 이른감도.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태그웨이 같은 그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미래를 바꿔 10대 기술의 뭐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제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와서 찾고 자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걸 문의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뭐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눈에 띄는 성과가 뭐 없다고는 지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그 저변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그것들이 예.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1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